제발 이것만은 멈춰주세요. 블루베리를 우유랑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오이랑 먹으면 비타민이 다 파괴된다고요? 요즘 이런 말들이 정말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가훈 입고 설명하는 영상들인데요. 자세히 보면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짜 정보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이 잘못된 믿음들을 하나씩 뒤집어 드리고 진짜로 여러분이 아셔야 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가 우리 눈을 지켜주는 이유, 혈압을 낮추는 정확한 원리, 그리고 원본에서 다루지 않은 세 가지 새로운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장속 유익균과 블루베리의 관계, 나이 들수록 조용히 근육을 녹이는 염증을 잡아주는 방법,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께 드릴 수면 이야기까지요. 잠깐 따라오시면서 귀로만 들어주셔도 충분합니다. 시작 전에 잠깐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나요? 생과로 드시나요? 냉동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주스로 드시나요? 이게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드릴게요. 먼저 블루베리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 몸은 숨을 쉬고 밥을 소화하고 생각하는 매 순간마다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깁니다. 적당할 때는 나쁜 세균도 잡아주고 손상된 세포도 복구해주는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너무 많아지면 멀쩡한 세포까지 공격하고 혈관벽도 손상시키고 심하면 암세포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넘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효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 청소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루베리에는 이 항산화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물질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블루베리의 짙은 남보라색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색이 진할수록 이 성분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도 줄어들고 산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노화 관련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당뇨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세대에서 3명 중 1명이 당뇨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미국 국립보건원이 20만 명을 24년간 추적조사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한 컵 이상 꾸준히 드신 분들은 전혀 드시지 않은 분들보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23% 낮았습니다. 23% 낮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냐고요? 10명 중 당뇨가 생길 수 있는 분들 가운데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분은 그중 2명이 당뇨를 피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과 다릅니다. 당뇨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예방 효과인 거예요. 왜 이런 효과가 생길까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인슐린이 적은 양으로도 혈당을 잘 낮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마치 자물쇠에 녹이 슬면 열쇠가 있어도 문이 안 열리는 것처럼 이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블루베리가 이 녹슨 자물쇠를 청소해서 열쇠가 잘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블루베리는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과일이다 보니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혈당 지수는 53으로 다른 과일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를 두세 번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더 천천히 오릅니다. 자, 이번에는 혈관과 혈압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도 오래 쓰다 보면 수도관처럼 딱딱해지고 낡아갑니다. 이게 고혈압, 심장질환, 심하면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블루베리가 이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을 넓히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몸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산화질소라는 게 좀 낯선 이름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혈관벽 안쪽 세포들이 이 산화질소를 받으면 혈관이 이완됩니다. 문이 넓어지듯이
혈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게 고혈압약이 작용하는 원리랑 비슷합니다. 약을 먹어서 혈관을 넓히는 게 아니라 블루베리를 드셔서 우리 몸이 스스로 혈관을 넓히는 거죠.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이게 확인됐습니다. 냉동 건조 블루베리를 매일 한 컵 분량씩 8주 동안 드신 분들을 조사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5.1%, 이완기 혈압이 6.3% 낮아졌습니다. 혈압약 한 알로 낮출 수 있는 수치와 비슷한 효과예요. 물론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하지만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 관리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 뇌 건강 이야기를 해볼까요? 치매가 두렵다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가 뇌를 보호하는 방식이 단순히 항산화 효과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뇌는 다른 기관보다 산소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도 훨씬 많이 생기고요. 이게 쌓이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손상시키고 신경세포가 줄어들면서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뇌를 둘러싼 보호막을 직접 통과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장벽이란 게 뭐냐면요. 우리 뇌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 아무 물질이나 들어오지 못하게 엄격하게 차단하는 관문 시스템이 있습니다. 웬만한 물질들은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은 이 관문을 직접 통과해서 뇌 안으로 들어갑니다. 뇌 속에서 직접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항산화 물질과 블루베리가 구분되는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미국 간호사 건강연구에서 1600명이 넘는 분들을 오랜 기간 추적했는데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드시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노화가 무려 약 2년 반 정도 늦어졌습니다. 2.5년이요. 치매 약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 블루베리 하나로 뇌 노화를 2.5년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6달간 꾸준히 드신 분들의 기억력 처리 능력이 정상 그룹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주스로 드시면 어떨까요? 편하니까 주스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연구 결과를 보면 인지기능 개선 효과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생과나 냉동 블루베리로 드셨을 때만 나타났습니다. 주스 형태로 드셨을 때는 이 효과가 약하거나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열이 가해지거나 섬유질이 빠지면서 안토시아닌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눈 건강 이야기입니다.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정확히 어떤 눈 질환을 막아주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에 권위 있는 영양학 학술지에 아주 중요한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여성 건강 연구에서 45살 이상 여성 무려 3만 명 이상을 11년간 추적한 연구인데요.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신 분들에서 고령성 황반변성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고령성 황반변성이라는 게 뭐냐고요? 우리 눈 망막의 가운데 부분, 정확히 글씨를 읽거나 사람 얼굴을 볼 때 쓰는 바로 그 중심 부위가 망가지는 병입니다. 65세 이상에서 실명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에요. 치료법도 없고요.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이 황반 변성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안토시아닌이 망막 세포를 보호하고 눈으로 가는 혈액 공급도 늘려줍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침침함이 황반 변성으로 이어지면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블루베리 한 줌이 우리 눈을 수십 년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손주 얼굴을 오래오래 선명하게 보시려면
지금부터 블루베리를 시작하세요. 자, 이제 잘못된 믿음들을 하나씩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입니다. 블루베리랑 우유가 상극이다. 맞는 말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 영상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유 속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면 흡수가 안 된다고요. 화학적으로 결합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됩니다. 분해되면 그 결합이 끊어지고요. 결국 안토시아닌은 제대로 흡수됩니다. 요거트나 우유와 함께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있으면 혈당이 더 천천히 오르니까 함께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이랑 블루베리 같이 먹으면 비타민 C가 파괴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이에 효소가 있어서 비타민 C를 바꾼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효소가 비타민 C의 한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건 맞아요. 그런데 두 형태 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시 활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이야기가 워낙 오래 퍼져 있어서 말씀드려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요. 진짜입니다. 오이와 블루베리 함께 드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입니다. 파인애플과 블루베리 같이 먹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된다. 블루베리도 산성, 파인애플도 산성이라서 같이 먹으면 위에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두 과일이 일반적인 과일 수준의 산성이고요. 이 둘을 같이 먹었다고 위산이 문제가 될 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처음 드리는 새로운 이야기 세 가지입니다. 기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장속 유익균과 블루베리의 관계입니다. 요즘 우리 몸에서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최근 연구들을 보면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의 상태가 면역력은 물론이고 뇌 건강, 혈당, 심지어 기분까지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장속 유익균이 점점 줄어듭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장내 다양성이 뚜렷이 낮아지고 유익균보다 해로운 균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25년에 미국 듀크 의과대학 연구팀이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55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블루베리를 매일 드시게 했더니요. 장속 유익균의 구성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장 환경이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해주거든요. 유익균이 잘 먹어야 숫자도 늘어나고 다양성도 좋아집니다. 장속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올라가고요. 소화도 편해집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서 장 기능도 약해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변비로 고생하시거나 밥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블루베리의 식이섬유가 이런 장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드시면 눈도 좋아지고 뇌도 좋아지고 혈압도 낮아지는데 장속 환경까지 바꿔준다는 거예요. 한 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을 조용히 녹이는 적이 있습니다. 오금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북 남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30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인데요. 올해 68이세요. 손주 돌보면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밥도 잘 드시는데 몇 해 전부터 계단이 부쩍 힘드시고 다리에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줄어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잘 드시고 움직이는데도 근육이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몸속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는 조용히 느리게 하지만 꾸준히 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걸 학계에서는 염증노화라고 부릅니다. 이 만성염증이 심해지면 근육 단백질이 합성되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잘 먹어도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바로 이 염증 물질들을 억제합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 염증 유발 단백질과 인터루킨 6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나이 든 몸에서 근육을 서서히 녹이는 주범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블루베리가 단백질을 직접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염증이라는 방해꾼을 치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을 지키려고 단백질에만 신경 쓰셨다면 이제 블루베리도 함께 챙겨주세요.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단백질 식품이 아닙니다. 계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은 반드시 따로 드셔야 하고요. 블루베리는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두 가지 다 챙기셔야 해요. 세 번째,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수면이 어떠세요? 일찍 누웠는데 잠이 안 오거나 새벽에 자꾸 깨시거나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잖아요. 이게 바로 멜라토닌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나이 들수록 이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가 이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지원해주는 경로가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전역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수면 호르몬의 재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B6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B6가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변환하는데 꼭 필요한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재료만 있어도 안 되고 일꾼도 있어야 하잖아요. 블루베리에는 재료와 일꾼이 함께 들어있는 셈입니다. 물론 블루베리가 수면제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멜라토닌 생성 경로가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저녁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부작용 걱정 없이 시도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진짜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더 풍부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유익균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이 장에서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만 드실 때보다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한 줌 얹어서 드시면 혈당, 장 건강, 안토시아닌, 흡수 세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트밀입니다. 귀리를 압착해서 만든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게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줍니다. 오트밀 자체가 좀 밍밍해서 드시기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블루베리를 얹으시면 자연스러운 단맛과 향이 더해져서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세 번째로 호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요.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예닐곱 알, 그리고 그릭 요거트까지 함께라면 뇌 건강, 혈관 건강, 장 건강을 한꺼번에 챙기는 완벽한 간식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은지 정리해 드릴게요. 블루베리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오랫동안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안토시아닌의 효과가 드신 후 4~5시간 안에 나타났다가 하루 안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에 15알에서 20알 정도, 석 달 이상 드시는 게 효과를 보시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기억하세요. 주스로 드시는 것보다 생과나 냉동 블루베리 그대로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특히 뇌 건강이나 인지 기능 보호 효과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제대로 나타납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고르실 때는 포장지 뒷면을 꼭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이 농산물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냥 따서 얼린 거라 반드시 씻어서 드셔야 하고요. 과채 가공품이라고 쓰여 있으면 이미 세척 후 냉동한 거라 바로 드셔도 됩니다. 씻으실 때는 물에 오래 담그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빠르게 씻으세요. 안토시아닌이 수용성이라서 물에 오래 닿으면 녹아 나옵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한번 해동한 블루베리는 다시 얼리지 마세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요즘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눈이 침침하고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좀 저리거나 부은 느낌이 드시나요? 밥을 먹고 나서 유난히 졸리거나 피곤하신가요? 새벽에 자꾸 깨시거나 잠이 오지 않으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혈당, 혈압, 혈관 건강, 그리고 장 건강을 함께 살펴봐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블루베리는 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챙겨주는 아주 특별한 과일입니다. 많이 받는 질문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첫 번째입니다. 블루베리는 생과가 좋나요? 냉동이 좋나요? 드시기에는 생과가 제일 맛있지만요. 영양적으로는 냉동이 생과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성분은 냉동이 더 잘 보존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과는 수확 후 시간이 지나면서 영양소가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냉동은 수확 직후 바로 얼려버리니까 그 순간의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데는 냉동 블루베리가 가성비도 좋고 편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블루베리를 익혀서 먹으면 안 되나요? 블루베리 잼이나 구운 음식에 들어간 것들은요, 안타깝게도 안토시아닌은 열에 약합니다. 가열하면 이 성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맛있게 드시는 것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지만요, 건강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가열하지 않은 생과나 냉동 블루베리 그대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약을 먹는데 블루베리 먹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블루베리는 대부분의 약과 크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만 혈액 희석제, 그러니까 와파린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루베리의 비타민 K 성분이 이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루에 소량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많이 드신다면 담당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장이 안 좋은데 블루베리 먹어도 되나요? 블루베리는 신장에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오히려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신장 세포를 보호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블루베리를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약이 아닙니다. 드시고 나서 바로 어떤 느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석 달 이상 드셔야 체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쌓입니다.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낮아지거나 혈당이 안정되거나 석 달에서 여섯 달 후 건강검진 수치에서 달라진 걸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효과를 못 느끼신다고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이를 닦는 게 그날 바로 어떤 효과가 느껴져서가 아니잖아요. 블루베리도 그렇게 매일의 건강 루틴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세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블루베리라는 걸 잘 몰랐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이었고 과일이라면 사과, 배, 감귤 정도가 전부였죠. 자식들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밀어두고 좋은 음식 있으면 아이들 먼저 주시던 분들 많으셨죠.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요즘은 좋은 세상이 됐어요. 블루베리도 마트 가면 쉽게 살 수 있고요. 냉동은 한 봉지에 몇천 원이면 한 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알, 20알씩 석 달 꾸준히 드시는 비용이 병원에 한 번 가는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우리 가족한테도 큰 선물이잖아요. 손주들이랑 공원도 걷고 맛있는 거 함께 먹고 그 웃음 오래오래 함께 하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지금 시작해봤자 의미가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60대, 70대에 시작하셔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뇌의 경우도 인지 기능이 약간 저하된 분들이 블루베리를 6달 드신 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결과가 있잖아요. 혈압도 8주 만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고요. 우리 몸은 어떤 나이에도 좋은 걸 주면 반응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블루베리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약이 아닙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블루베리 먹는다고 마음대로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블루베리를 드시면서 꾸준히 건강검진 받으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수치를 함께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우리 건강을 더 탄탄하게 받쳐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블루베리의 핵심 효능 5가지입니다. 첫째,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둘째,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한 컵 이상 꾸준히 드시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23% 낮아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국립보건원이 20만 명을 24년간 추적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셋째, 안토시아닌이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8주 동안 매일 드신 분들에서 수축기 혈압이 5.21% 낮아졌습니다. 넷째,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은 뇌를 둘러싼 보호막을 직접 통과해서 뇌를 보호합니다. 꾸준히 드신 분들의 인지 노화가 약 2년 반 정도 늦어졌습니다. 다섯째, 고령성 황반변성 위험을 낮춰주고 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알려드린 3가지도 기억해 주세요. 첫째, 듀크 대학 연구에서 블루베리가 고령자의 장내 유익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만성 염증 물질을 억제해서 근육이 빠지는 걸 도와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셋째, 블루베리 속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 경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 3가지, 이건 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유와 삼극도 아니고요. 오이와 먹으면 비타민C 파괴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파인애플과 먹으면 위가 나빠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드실 때 기억하실 3가지만요. 첫째, 생과나 냉동 블루베리로 드세요. 주스는 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 둘째, 매일 15알에서 20알씩 석 달 이상 꾸준히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냉동 블루베리는 포장지에서 식품 유형 꼭 확인하시고 흐르는 물에 30초 빠르게 씻으세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정보를 모르고 계신 가족이나 이웃분들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주 얼굴을 선명하게 보시고 가족과 오래도록 건강하게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블루베리 한 줌씩 챙겨봅시다.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